안녕하세요. 김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신의칙에 대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해고 무효 확인해서 뭐 종업원지위 확인해서 뭐 고용관계 조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이거는 이 실효 원칙이나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걸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신의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거기에 대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한진중공업,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떤 조선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도장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장부를 다른 회사로 영업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업 양도를 하면서 이 노조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대한조선공사 노조가 되겠죠. 이 노동조합이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양도를 하고 나서 이 특수도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걸 미리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특수도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시 이 회사가 이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하기로 약정한다. 이런 이제 단체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망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재취업시키는 것으로 약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해서 이 근로자가 이제 사실은 폐업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고당하는 케이스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해고는 그 H중공업이 나를 재취업해야 되는데 재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 회사가 폐업을 했으면은 나를 이 중공업에서 재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재취업시키지 않고 그냥 그만두게 했으니 이건 해고인 겁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뭐 해고 무효 확인해서 고용관계 존재 확인해서 이런 거를 제기를 했고요. 일부 근로자들은 그냥 그 상황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기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는 상황에 다른 분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2년 8개월 후에 고용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제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 실효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과연 이 사건 소유의 제기가 실효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게 다퉈진 사건입니다. 한번 그러면 판례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로 이 D노조와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죠? 이 단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D특수도장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다. 우리 판례에서는 이 단체 협약을, 즉 재취업을 약정한 거죠. 이 재취업 약정을 단순한 단협으로 보지 않고 단체별로 보지 않고 이건 모두 재고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근로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는 이 재취업 약정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미리 체결한 거니까 회사가 이제 폐업하게 되면 이미 이 대한조선공사 사이에서는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 것으로 보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내용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이제 유효기간 제한을 받는 단협으로 온 게 아니고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 여기서 이 재고용 취업 약정을 한 것은 노조와 회사 측이죠. 그죠? 노조와 회사 측이 이전하는 전적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정이 단체 계약은 유효기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협은 아닌 거다. 이건 그냥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봐야 된다. 자, 이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늦게 소를 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재취업 약정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회사가 폐업함으로써 끝났으면 재취업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됩니다. 근데 해고당한 지 2년 8개월 만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거 실효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2년 8개월 동안 아무 그것도 없이 넋놓고 있었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고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관련 소송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승소 판결을 얻자 비로소 이 사건 제소를 한 거예요. 그냥 권리에 잠들어 있는 뭐 이런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 전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전체로 고려할 때 이 소재기에 의한 권리 행사가 뭐 상대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다. 그 정도의 그 내용을 신뢰할 만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 행사가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책에 비춰서 허용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 고액의 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이 법률 관계에 대한 오해, 이해 부족 때문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판결을 이제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판결은 아니다.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본이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실효의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판례 법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법률을 보시기 위해서는 참조 판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아무런 조건에 유보 없이 수령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다툴 겁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보 없이 수령한 겁니다. 수령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이 경과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에 유보 없이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를 유효한 거다.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근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를 한다. 이거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런 케이스죠. 이제 퇴직금을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한 건 아닌 거지. 즉 퇴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해고는 정당한 거다. 효력은 있다. 이걸 인정한 건 아닌 거다. 따라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의 소소가 늦어진 경우에도 먼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느라고 늦어졌다. 혹은 뭐 사용자와의 교섭 결과를 기다리다가 늦어졌다. 혹은 사용자의 복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늦어졌다. 이 경우에는 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좀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 해고에 대한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예외적인 판례 범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판례를 소개해드리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유보하지 않고 수령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장기간 지난 다음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 내용이고요. 하지만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지신청을 제기했다. 사용자의 복귀 결과 약속을 기다린 거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소를 제기하는 것도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이런 판례가 또 있는 겁니다. 요거는 민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